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재근왕인데요. 이슈가 되게 많아요. 일단 요즘 같은 시국에 모든 이런 블록버스터들이 다 이제 그 개봉 일정을 미루는 시국에 테넷은 과감하게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거 망했죠. 과감하게 보러 갔다 왔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그 표를 샀는데 이 뛰어 앉아야 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저는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그 용산 아이맥스도 그 한 칸씩 이렇게 다 띄어갖고 앉아요. 그래갖고 그 용화맥에 연인들 영화관에서 영화 안 보세요? 팝콘 먹으러 가요. 연인들끼리 가도 떨어져 앉아야 됩니다. 자, 말도 안 그런데 되죠. 좋은데. 영화가 일단 너무 어려워. 그래갖고 이거는 대중 영화로서는 좀 실격이다. 이거는 예술 영화로서는 좀 가치가 있겠지만 그 데런 아노조프스키나 그런 왜 이제 감독들이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가치가 있겠지만 대중 영화로서는 조금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세계관이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플롯이 너무 어려워 이거는. 그래갖고 요거 매드맥스 감독이 보면은 혀를 찰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토퍼 놀란이 약간 그 두 가지를 다 되게 잘 조율하는 네.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데 왜냐면 인셉션이 그것도 플롯이나 여러 가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저는 극장에서 인셉션 보고 나와서 정말 막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네, 너무 훌륭해서. 그러니까 인셉션을 푼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플롯이 더 심플할 수 있는데 더 못 풀었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인셉션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인셉션보다 더 어려워지면서 화면은 그 덩케르크처럼 덩케르크처럼 되게 멋있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셉션 플러스 덩케르크인 건데 문제는 이게 정보량이 너무 많은 거야. 양쪽으로 이제 화전 양면 전술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정보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화전 진짜 화전민들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만족했는데 근데 이건 너무 같다. 만족은 했는데 너는 이해를 했는데 네. 이 개돼지들은 대부분 이해 못할 게 그렇죠. 뻔하다. 이 새끼들은 이런 거는 절대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거는 보통 개랑 돼지는 이해를 못하지 않나요? 모두는 1도 이해 못해요. 보여주면. 그래서 요거 좀 너무 많이 갔다. 하지만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좋아할 만한 영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좋았나요? 저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어떤 커리어 하이다. 이거는 이런 영화는 앞으로도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 왜냐?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은데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감독이 만들더라도 이런 조건을 가진 영화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 예술 영화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치. 그런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사람들이 어쨌든 극장을 못 가는 거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일이니까 사실 극장 개봉작들이 다 내년으로 또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블록버스터라고 할 만한 영화가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없죠? 사실 디즈니 뮬란 같은 경우가 영화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는 자체가 있겠죠. 후지다고 그러던데. 네, 근데 한국에선 개봉했는데 미국에선 개봉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래요? 안 했어요. 네, 바로 디즈니 플러스로 직행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그런데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올해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일종의 SF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하나가 듄이었거든요. 네, 원래 12월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듄도 웬만한 SF 영화들이 명작들이 다 그렇듯이 소설 원작의 이제 시리즈 영화인데 게임 원작이 아니군요. 네. 네, 원래 소설. 그 게임 둠이고. 맞네요. 준도 있긴 있죠, 게임. 네. 듄도 있어요. 있긴 있겠죠. 네, 근데 그게 1년 그냥 뒤로 2021년 하반기로 미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3, 4분기에 개봉 예정했었던 그런 영화들한테 테넷이 한번 그냥 시장 현황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입술을 안대셈, 족대셈. 니들 하면 좆된다라는 그거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테넷 지금 이제 거의 내릴 무렵 되었죠. 그래서 지금 메인 시간대에서는 빠지고서는 이제 좀 사이드 시간대에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용화맥에서 내리기 전에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용화맥? 용산 아이맥스. 근데 팝콘을 못 먹어요? 팝콘은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되는데 다만 떨어져 앉아야 되는 것뿐이죠. 테넷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개돼지들은 싫어할 만한 그런 영화니까 좀 너무 좋아. 안 봤는데 너무 좋다. 그런 영화였어요. 저 약간 영화 얘기하니까 이제 추석 연휴 때 넷플릭스들을 좀 봤는데 갑자기 본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라이언 고슬링 나온
사이버펑크 같은 영화 그 제목 뭐죠? 뭐죠?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아.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상업적으로는 살짝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 탑 클래스 배우의 레전더리한 진짜 SF 시리즈. 영화의 후속작에 뭐 등등등 감독도 좋았고 심지어 근데 그게 듄 감독이랑 같은 사람이죠? 맞아요. 네, 그쵸. 네. 드니 빌베브? 아무튼 뭐 그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근데 그 영화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가득한 SF 영화는 아니고 굉장히 서사적인 영화인데 극장에서 봤으면 살짝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화가 굉장히 좋아서 그 원작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전작인 그 블레이드 러너 해리스 포드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 80년대 영화를 찾아서 봤는데 그게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도 네. 개봉 당시에는 흥행하지 못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뭐 그 이티랑 같이 개봉하고 뭐 그래서 뭐 망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영화 자체가 심지어 그것도 이제 팝콘 무비는 아니에요 절대. 맞아요. 예. 근데 그 너무 유명한 영화고 사실 그 영화 처음 오프닝 시퀀스에 이제 그 게이샤 여성이 일본. 등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다음에 나온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키라도 포함해서. 근데 이걸 다시 보니까 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영화를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다만 하나 아쉬운 게 그 영화의 이제 완벽한 버전을 보려면 그 나중에 나왔던 좀 추가 편집을 해가지고는 아무튼 그 시리즈가 그 블레이드 러너 그 저도 예전부터 굉장히 명작이라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알죠 우리가. 약간 어려운 SF 영화다라는 평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테넷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 영화가 비슷해. 현 시대에 이건 사람들 그 주류 관객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영화다. 이거는 이게 나중에 재평가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게 사람들이 보다 많은 정보량에 대해 가지고서 익숙해질 무렵이 되면은 블레이드 러너처럼 이렇게 재평가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넷 얘기 안 봤지만 들으니까 그 블레이드 러너 생각이 났고 그거는 지금 그 넷플릭스 같은 데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라이언 고슬링 나온 후속작도 좋지만은 전작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좋고 또 요즘에 어쨌든 뭐 90s, 80s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모티브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봐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블레이드 러너 지금 보면 그 영화의 어떤 면들을 지금의 패션 디자이너나 브랜드나 힙합 뮤지션들이 따오고 있는지가 거기 보입니다. 아, 진짜 개쩌는 영화인 게 근데 다만 근데 보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게 그 기본판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그 극장에 개봉했었던 그 판으로 보면은 그냥 그래요 영화가. 근데 그것도 볼만하긴 하다만 그냥 그렇고 나중에 이제 나온 이제 그 파이널 컷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게 그거 어디서 봐야 돼요? 그거 그 블루레이 사면은 이제 그 버전으로 이제 볼 수 있죠. 그 버전으로 보시면 되고 아마 그런 뭐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데 올라와 있는 것도 두 가지 버전으로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널 컷 버전하고 오리지널 버전하고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그 버전으로 꼭 보셔야 되는 게.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은 그 감독이 추구하는 거하고 제작사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상이하는 경우가 되게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케이스 때도 그랬고 킹덤 언더 파이어래 킹덤 오브 헤븐 같은 경우에도 오리지널 버전은 개 족 같은데 이게 파이널 버전은 진짜 작살 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파이널 컷 버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그 후속작을 만든 드네 빌레브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그 커리어가 거의 완벽했었죠. 그래서 그 시카리오부터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해. 어라이브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그리고 이제 곧 이제 개봉할 이제 그 듄까지도 듄은 뭐 물론 개봉을 안 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원작 소설이 엄청 깁니다. 맞아요. 이 긴 원작 소설을 과연 어떻게 잘라내가지고서는 이제 한 2시간 좀 되는 그런 극영화로 만들었을지 요거는 좀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게 거긴 하지만 이 감독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요번에도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캐스팅부터 좀 더 땡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테넷에 나오는 주인공이 덴젤 워싱턴 아들이에요? 아 맞아요. 덴젤 워싱턴 아들이고 그거 하던 사람이래요. 미식축구 했었대요. 그래갖고 그 체력이나 이런 액션 같은 게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테넷을 보면서 만약에 테넷을 보실 분들은 요거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게 그 액션 씬의 그 동선이 진짜 예술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콘티로 짰을지가 너무나 궁금할 정도로 이제 거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완벽하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액션 씬을 보여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넷. 테넷이요. 궁금하다. 굉장해요. 아무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이슈. 네. 제가 이슈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무튼 네. 사회자 같으시네요. 네. LP를 찔끔찔끔 이렇게 막 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게 100장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번째 LP로 뭘 할까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다가 100번째 LP는 뭔가 이제 배송 순서가 꼬여가지고 전혀 의외의 그 LP가 되었어요. 그 스눕독의 그 리드맨 갱스터 마스터피스라는 앨범을 이제 굉장히 뜬금없이 100번째 LP로 하게 되었고, 근데 그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눈썹달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101번째 앨범이 되었는데 그 원래는 100번째 LP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게 그 김유나의 이제 그 독집이 있습니다. 독집들 중에서 두 번째 앨범일 거예요. 그게 뭐 30 어쩌고 써 있는 그 LP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들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우리나라 이제 그 가수들의 LP들이 음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LP를 진짜 잘 만들려면은 엔지니어가 진짜 잘 붙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원본 마스터 테이프부터 해가지고 그 릴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사사사사삭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음질이 좋게 나오는 건데, 대다수의 오늘날의 이제 레코딩 환경은 이제 디지털 레코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LP가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정보량을 충분히 다 못 담아낸 상태의 마스터를 가지고서는 LP를 만들다 보니까 음질이 약간 못한 그런 감이 있어요. 최적화되어 있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김유나 앨범은 굉장히 훌륭하기는 하지만 LP를 위해서 최적화된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 달도 그랬었어요. 눈썹 달도 요번에 뭐 음질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질이 좀 불량으로 나온 케이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기대해가지고선 또 존나 비쌌어요. 이제 온라인 판매가가 13만 얼마고 정가가 13만 원 얼마고 오프라인 판매가가 16만 얼마였었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샀는데 음질이 시창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듣는 사람들이 개빡치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환불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그래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눈썹달 앨범은 디지털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굳이 LP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량 이슈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LP로까지 뭐 어떤 소리만 들으신다라고 하면, 소장용이 아니라 소리만 원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LP로까지는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서 사실은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LP는 그냥 굿즈의 개념이라서 그걸 엄청 좋은 사운드로 듣고 싶어서 그걸 사는 게 사실 그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따로 LP용 녹음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신규 LP 유저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CD 테이프로 시작을 했거나 혹은 그 이후 MP3로 음악을 시작했는데 LP라는 어떤 아날로그의 도구를 통해서 음악을 감상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일종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제일 편하지 않은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일부러 정말 자진해서 부르는 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LP를 계속 들었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하이파이 오디오의 그 유저들 제외하고도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듣는 행위 자체에 본인이 뭔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LP를 듣는 거랑 지금 시대의 필름 카메라나 혹은 그냥 카메라라는 기기를 쓰는 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필름을 안 쓰더라도 디지털 카메라 자체가 지금 조금씩 지는 애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웬만한 거 다 나오는데 매일 가지고 다니고. 근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LP는 좀 굉장히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어떤 붐업의 시대가 좋아요. 그냥. 결론이 뭔가 논리적으로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그 방금 서구 형이 하던 얘기 중에서 이제 붐업이 된다고 하는데 LP 시장이 요즘에 과열입니다. 아 진짜요? 너무 과열입니다. 아이유의 그 옛날 노래 다시 부른 그 앨범 같은 경우는 요즘 거래가가 100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대박. 말이 안 되지. 이거는 100만 원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근데 또 아이유가 국힙 원탑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또 말이 되지. 국힙인가요? 국힙 원탑이기 때문에 말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과열이에요. 뭐 막 블랙핑크 앨범 50만 원 막 무슨 백예린 막 40만 원 이러는데 야 이건 오바다. 이거는 개 오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눈썹 다이 그 정시 발매할 때 못 사가지고서는 웃돈 붙여가지고서는 25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건 좀 오바다. 그 오바 만들고 있네 같이. 개 오바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좀 가라앉아라 나도 좀 싸게 사게 아, 그런 거죠. 네. 여러분 LP를 듣지 말고 그냥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그래. 게 훨씬 편하고 비등한 수준의 음질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써보시는 걸 근데 권해드립니다. 나 궁금한 게 LP가 디지털로 듣는 것보다 음질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 좋을 수 있죠. 그 좋을 수 있죠. 아니요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근데 네. 아니요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극한으로 만약에 올리면 디지털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죠. 아니에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디지털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은 용량에 비례해가지고 음질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용량의 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제한적으로 음질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레코딩의 수준이 그만큼 따라준다라고 하면은 LP로 들었을 때 음질은 무제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테넷 같은 관계자들 느낌이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테넷이군요. 레코딩이 그런데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그 음반들도 레코딩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완전 그지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자, LP가 디지털보다 음질이 좋을 때는 요 조건이 갖춰지면 됩니다. 아날로그 레코딩, 아날로그 믹싱, 아날로그 그 LP 그 엔지니어링 요렇게 요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훌륭한 프로듀서가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음질이 기가 막혀지거든요. 디지털로 못 담는 수준의 이제 음질이 거기에 갖춰져요. 근데 요 조건에 갖춘 근래 앨범이 거의 없을 뿐인 거예요. 근데 클래식 쪽에서는 이런 게 많고 클래식은. 그리고 팝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닥터드레의 2000인 앨범. 닥터드레의 2000인 앨범은 디지털 듣다가 LP로 들으면은 씨바 음질이 이렇게 좋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닥터드레는 그 당시까지는 이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썼거든요. 요런 조건을 알고 들으셔야지 그래야지. 물론 그 듣는 기계도 좋아야 돼요. 듣는 기계가 뭐 5,000원짜리 크래신 이어폰 이런 걸로 들으면은 뭔지 몰라요. 이런 거는 몰라요.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은 훌륭한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댓글 읽을까요? 직관을 보시죠.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악 꼰대 얘기 잘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슈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 네. 제가 오늘 속초를 다녀왔는데 속초 양양을 다녀왔는데 존나 좋아요 진짜. 사람들이 왜 강원도를 그렇게 많이 가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히는 속초에 도착해가지고 고성 쪽으로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온 거죠. 근데 가는 데마다 일단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붐업이 된 지 한 2회 정도 되었다 보니까 그 사이 이제 젊은이들이 차린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즐길 만한 거리가 많고 잘 되어 있습니다, 설비들이.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멋진 풍경과 함께 맛있는 먹거리와 그리고 즐거운 이제 그 즐길거리들이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 정도의 이제 퀄리티라고 하면 굳이 해외를 안 나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여행의 대체지를 찾고 있는 분들, 제주도도 좋지만 강원도 이제 북쪽 굉장히 좋으니까. 숙소 가격은 어떤가요? 숙소 가격이 약간 예전보다는 비싸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게, 호텔 같은 데들이 1박에 한 10몇만 원에서 20몇만 원 정도? 그 정도 사이니까 뭐 에어비앤비나 펜션 쪽을 찾아보시면 더 저렴한 데로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리조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쪽에 뭐 롯데나 뭐 그런 데서 차린 이제 리조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해가 확실히 인기인 게 지금 사실 비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비수기여도 여행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기존에도 갔지만 외국 자체를 못 나가니까 그 리조트 웬만한 뭐 4성급 이상 호텔들은 그냥 없어요. 다 풀방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사전에 예약을 좀 하던가 해야지 그게 좀 가능하고 저처럼 이제 여행 갈 때 그 가는 기차에서 즉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힘듭니다. 노숙하기 딱 좋다. 노숙은 안 할 수 있어요. 역 주변에 뭐 많이 있는데 보통은 뭐 오션뷰 같은 걸 좀 보고 싶잖아요. 여행을 가면. 근데 그런 곳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사람이 많이 가긴 많이 가요. 저 갈 때도 원래 그 버스 2시간 반 걸린다고 했었는데 4시간 넘게 걸렸고, 오늘 오는데도 2시간 반 걸린다고 했는데 한 4시간 걸렸거든요. 이제. 주말이어가지고 더 그렇겠지.
하지만 그 불편을 뚫고 가질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강원도 여행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너무 좋죠. 자, 이제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댓글이 그 사이에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요. 아, QAXX 어쩌고님께서 성호 형이 그걸 우선해야 되냐, 과정을 우선해야 되냐, 결과를 우선해야 되냐에 대해 가지고선 그달락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냥 크크크크크크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요? 잘 자, 모르겠네요. 박상현님께서 태그가 웃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잉여, 독일, 마약 이런 것들을 태그로 달았었죠. 독일이 제일 웃기지 않을까 싶네요. 독일이 재밌죠. 자, 독일이 왜 재밌나요? 호요 테라피님께서 아무리 봐도 화질 구독자 800명이 보는 화질이 아닙니다. 제발 많이 보세요. 나만 알고 싶은데 뿅 안 걸리게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날은 제가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참여하는 방송에 제가 이제 그 카메라 감독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붙어 있었었죠. 그래서 비단 화질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구도라든지 이제 그 포커스 맞추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앞만 딱 맞춰줬기 때문에 아주 환상적인 그런 화질을 상현수 덕분입니다. 자, 지단최님께서 성훈님, 승준님 방송 즐겁게 배고 갑니다. 알찬 내용이네요. 좋은 술집 전문가 윤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마포구 망원동 합정동 인근 혼자 가기 좋은 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망원 합정 쪽을 잘 안 갑니다. 그래갖고 정보를 잘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망원 합정에 자주 가는 이 새끼는 어디가 좋습니까? 얘는 혼자 술집 안 가죠. 제 새끼는 우선 술집을 혼자 안 가는데 우선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바의 기준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 추천해 주고 싶은 건 공중그늘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중그늘. 그네가 공중그늘. 공중그네. 공중 캠프. 공중 캠프. 존나 어려운 캠프. 그게 그 밴드 중에 일본 밴드 중에 피시만즈. 피시만즈 그러니까 피시맨즈인데 물고기 인간이라는 피시만즈라고 읽는 그 밴드가 엄청 컬트적인 인기가 있어요. 네. 그 엄청 소수한테 그 소수들이 거기 다 모이는데 거기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했거든요. 공중 캠프가 피시만즈 앨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고 그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틀어주고 거기 다 발려 있고 막 포스터 옛날 거 발려 있고. 그 공중 캠프 엄청 오래된 바거든요. 그 기찻길 홍대 기찻길 쪽 산울림 소극장 네. 쪽에 원래 있었어요. 그쵸. 네,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옮겼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10년도 이제 10몇 년, 거의 15년 가까이 전에 그 도세이도스라는 파티 1회가 거기서 열렸어요. 네, 지금 이제 영국 파리, 그러니까 런던이랑 파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여성복 디자이너 로크. 환경록 디자이너가 그때 이제 거기서 처음 했던 게 거기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나름대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 군데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친구가 운영하는 바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름은 그 더 배드 저널입니다. 나쁜 얘기. 더 배드 저널이란 이름이고 연남동 메인 그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곳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분이 하는 거구나. 남궁철이라는 스타일리스트 저의 되게 오래된 친한 친구가 하는 곳인데 그 코로나 시국 관련해가지고 몇 달 동안 못 가다가 8월, 9월에 한 두어 번 정도 갔어요. 근데 오랜만에 갔더니 그 버번 위스키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셀렉션이 거의 한 10개 넘게 라이랑 버번 위스키들이 생겨가지고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았고 그곳은 그 이제 바 테이블이 한 7석 정도 나오고 그 옆에 그 이제 홀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홀 테이블은 그 바로 옆 가게가 이제 일종의 공유 오피스 같은 개념으로 그 말레이시아 음식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밤 10시부터는 그 홀 테이블에도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홀이 편한 분들은 거기 앉아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에 앉기 때문에 홀에 앉으면 그냥 홀 전체를 혼자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되게 좋고 술 가격, 뭐 안주,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배드 저널 추천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티셔츠 굿즈도 만들었는데 철이가 그 친구가 이제 그 그래픽 디자인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상당히 예쁜 아주 보석 같은 곳입니다. 보석 같군요. 홍대에 있는 공중 캠프하고 망원동에 있는 그 배드 저널 한번 연남동. 연남동에 있는 배드 저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션들이 자주 와요. 막 뭐 이하이 이런 친구도 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네요. 공중 캠프 저 또 그때 그 까데오 공연 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거기. 그 레이아웃이 되게 독특했었어요. 보통 이제
그 백화점 매장 구조로 치면 이제 아일랜드 매장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다 박스 매장들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재밌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와우네라는 분이 요즘 서페라 콘텐츠 너무 좋아요. 확실히 2인 체제로 하니 내용도 더 풍부해지고 각자 평소에 시간상 못하던 말들도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해주니까 뭔가 질적인 측면도 더 만족스럽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 갖고 우리가 좀 고민이 있긴 있어요. 이거 그 둘둘씩 하다 보니까 얘기의 밀도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이제 좋은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에 좀 빈도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아직 합의는 안 됐으니까 이거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하죠 뭐. 자, 이태건님이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요즘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들 이야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뭐.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 그리고 패고님께서 장석종님 영상 보고 알게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개 재밌네요. 다들 멋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흡수된 그 청취자들도 있네요. 그쵸. 이런 제 게 덕분입니다. 이런 게 바로 낙수 효과 아니겠습니까? 센 분들 이렇게. 자, 신동민님께서 오래전부터 팟캐스트로 듣고 있었던 애청자입니다. 처음 댓글 남깁니다. 패션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마르젤라가 개봉했네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 못 보러 가고 있는데 10월 5일 월요일 드디어 보러 갑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상영하는 곳도 많이 없지만 종로 쪽으로 보러 갑니다. 패널분들도 이 영화 보시고 서페라에서 주제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댓글 자주 보내겠습니다. 네 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 시국이 조금 안정화된다면 저희 카페에서 공개 방송이나 여러 가지 재밌는 콘텐츠도 해보고 싶네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좋죠. 좋네요. 너무 좋고 네. 그 다음에 이 저희 방송 보시면 댓글로 카페 어딘지 알려주세요. 링크랑 다 남겨주세요. 근데 지방에 계신다고 하니까 의외로 뭐 서울. 서울이면 할 수 있지. 그러면 네. 마르젤라 패션 필름 요거 보셨어요 혹시? 안 봤습니다. 안 보셨? 봐야 되는데. 안 보셨나요? 봐야죠. 어디서 봐야 돼요? 저는 봤는데 근데 거기가 상설극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갖고 그 한남동에 있는 그 오르페오에서 봤는데 거기는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끝났어요? 그 두 번밖에 그 요번 달에 이제 개봉 일정이 안 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영화는 수요가 있으니까 가끔 뭐 또 할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데서 개봉할 거예요. 분명히 또. 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존나 마스터피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크 제이콥스 그 정도의 클래스는 아니에요? 그게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이라가지고 잘 어떻게 비교를 아니면 디올의 나이. 디올의 나이 좋았죠. 디올의 나이급 그 정도급 괜찮네 그러면. 그 정도. 괜찮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아무튼 뭐 마르젤라의 그 목소리로 그러니까 마르젤라의 인터뷰가 있다는 게 이 영화의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쵸. 실제 등장은 안 해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안 해요. 안 해요. 등장 절대 안 하겠죠. 그러면 자기 외모, 자기 이렇게 드러내는 거 되게 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저. 사진도 몇 개밖에 없고. 목격한 사람들로 그냥 평범한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 사진 보니까. 구글에 찾아보면 사진이 있긴 있어요. 포스터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가 예쁘더라고요. 네, 그거. 포스터를 좀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황규성님이 힙지식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들 이야기에 대한 댓글을 주셨고 락앤롤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김명진님이 락앤롤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락앤롤이라고. 섭서님께서 썸네일에 리버틴스가 보여서 칼발의 피트도어티 디오로무 락앤롤 이야기가 좀 있을 줄 알고 냅다 클릭했는데 다른 이야기 발표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니, 저 썸네일을 만든 거는 사실 저도 그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의외로 안 나와가지고 저도 좀 아쉬워가지고 저는 그때도 디오로무가 허벅지가 두꺼워서 안 맞았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ASDFQWER님께서 락앤롤은 재즈 블루스에서 시작했다고 이제 첨언 주셨는데 맞아요. 솔로이스트님께서 성우님이 MPQ를 사시다니 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MPQ가 뭔데 좀 그러는 거지? 그 조계주님이 하는 브랜드. 그 추리닝 그냥 추리닝 추리닝 백인데 한 만드는 85,000원 뭐 이렇게 팔더라고. 네. I watch it on the bus님께서 버스에서 즐겨 들어요님께서 옮기셨네. 저도 승준형님처럼 가끔 찾던 스타일의 자켓이나 자켓을 가수나 연예인이 입었을 때 많이 찾아보는데 어렵더라고요. 또 혹시 따로 찾는 곳이 있으신가요? 스타일리스트의 인스타라든지 가수들이 뭐 입고 다니는지 정보를 이렇게 보여줄 만한 그런 데가 있나? 아마 막 찾아보면 뭐 인스타그램도 좀 있고 막 무슨 디스패치에서도 물론 K-팝 스타일 디스패치 스타일이라고 해서 공항룩이나 이런 거 졸라 해놓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좀 막 그런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막 예를 들면 제가 카니에 뭐 자켓을 보고 졸라 이쁘다고 하면 대충 그래도 이거 어디 브랜드지 않을까 하고선 뭐 예를 들면 이건 비즈빔이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면 대충 비즈빔이고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촉이 먼저 따라줘야 되구나. 이미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 많이 보니까 저는 근데 그 외국의 유명한 이제 힙합 쪽 관련된 뮤지션들은 사실 그들의 룩을 다 그 아카이빙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이 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뭐 카네 말할 뭐가 필요도 뭘 없을 입었는지 뭐 트래비스 스캇이 뭐 입었는지 그냥 그것만 올리는 계정들이 따로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가수들은 좀 그렇게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수들의 아카이빙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만 한정해놓고 보면 외국 팬들이 굉장히 졸라 많아요. 많죠. 가령 유튜브에도 엄청 많던데. BTS라든지 뭐 그냥 우리가 뭐 진짜 몰라도 걔네들이 다 찾아놔요. 맞아요. 네. 하긴 블랙핑크나 BTS급은 다 정부들이 다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겠다. 네. 그리고 그 정도면 이제 한번 누가 입으면 이제 그 PR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 때문에 그쵸. 네, 정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다 되게 명품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아조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까데오가 뭐 입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까데오는 모릅니다. 알아주세요. 자, 레드비프 공인님이 The Greatest라는 브랜드도 이쁘더라고요 말씀 주셨는데 이 브랜드 알아요? 혹시? 몰라요. 몰라요? 위대한. 한번 찾아볼게요. 자, 토프님이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막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진짜 만드는 게 개노가다요 이게 그래갖고 좀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정보성으로 저희가 2명씩 한 음.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유튜버들이 자막을 아주 깔끔하게 정말 잘 입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저희가 한 10만 명, 네, 그 정도 수준 되면 그런 거 뭐 자동으로 되는 기계 같은 거 없나? 그러니까 밑에 심지어 없앤다고 자막이 뜨게 할 수는 있는데 없앤다고? 그게 그 기능 없앤 거 뭐라고 할까? 그 자동 자막기는 네, 너무 오타가 많아갖고. 그쵸. 뭐 정보적이진 않죠 사실. 그렇군요. 자, 성호청님께서 제가 얘기한 비바 스튜디오 다른 브랜드는 커렌트라고 정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김명진님께서 따봉이라고 의견 주셨고, 라스네임 정님께서 성호님 시계랑 승준님의 바지 예쁘네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스네임 정님께서 이어서 역시 위대한 정성호 선생님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우네님께서 무조건 잘 보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FK님께서 학구적인 방송 종종 해주실 때마다 좋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두 혹은 구두 형태의 신발, 눈 중에서 눈과 비가 오는 기상 상황에 신기 좋은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가죽에 어떤 처리나 코팅이 되어 있거나 소재가 가죽이 아닌데 구두 같은 느낌이 나는 신발 같은 것 말이죠. 아예 모르는 분야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전에 성호 형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하여서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서는 요거 패스하고 다음에 오늘 한번 특집을 해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두 얘기는 또 할 게 많죠. 그럼. 그럼요. 자, 옐로우님께서 두 분 정말 사이좋아 보이시네요. 보기 너무 좋습니다라고 저와 서구 형이 함께 했었던 방송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주셨는데 알람 떴다. 독특한 피드백이네요. 네. 네. 라스네임 정님께서 이 방송 보고 느낀 점은 휴대용 시계는 휴대폰이 최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킹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했어요. 여기까지 했나요? 네. 자, 이제 팟빵 댓글 한번 보시죠. 근데 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핸드폰 시계보다 왜 우리가 굳이 손목 시계를 차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가치 부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실패했습니다. 자, 아카 부려막씨님께서 성우 형님의 리더십 이야기에 많은 감동을 받고 울다가 늦게 잤더니 다음날 지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참 어렵게 사시네요. 자, 좋은 리더의 덕목 중 인간미를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일에 대하는 자세부터 모든 음악에는 락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락 밴드에 대한 추억도 떠오르고 좋았습니다. 가끔씩 노래방에 가면 엑스제팬의 위켄드를 부르며 일봉에 취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띵곡이죠. 아주 좀 진짜 바람직한 그 후기가 아닌가 싶어요. 고맙습니다. 자. 저기 실제로 부르면 존나 병신 같거든요. 저는 내가. 아, 그래요? 저 많이 불러봐서 아는데 진짜 병신 같습니다. 저는. 저거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부르죠. 맞아요. 버스에서 들어요님, 홍석우로 입문한 사람으로서 서구 형님의 탄신에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홍석우 탄신이 그 사이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하셨네. 탄식일인데요. 탄식일이라고 적혀있네. 탄식이 절로 나와. 저거 안티다. 고도의 안티. 뭐 탄식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자, 주황색 마르게리따님이 저의 일상입니다. 문나이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마살라 알리 짱입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문나이트가 뭐예요? 나이트 이름이다. 영화. 네. 덜덜.
슈미츠님께서 이거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거 읽었습니까? 이분한테 연락 안 왔죠 아직. 안 왔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해주시기 연락을 바랍니다. 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연락을 주셔야지 연락이 되는데. 제가 답글 하나 쓸게요. 네. 이메일 주소 남겨가지고. 예전에 한번 이메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회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 사이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서울 패션 라디오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게스트 하나 모셔놓고서는 또 이런저런 잡담들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직 잘 살아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예정입니다. 님들도 잘 삽시다. 빠빠! 안녕.